잠깐만요. 그 사람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요? 헤어진 뒤에 잘 지내는 척 했던 그 표정, 그 말투, 진심일까요? 오늘은 가볍게 볼 리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숨겨온 속마음, 감춰둔 후회,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그대로 폭로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부터 정거장 리딩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당신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2번이 나왔어요. 이 소드 2번은 뭐냐면 이 사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기는 한데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속으로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고민 중인 거죠. 근데 들키기 싫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면서도 들키기가 싫어서 일부러 무심하게 행동하거나 선을 긋는 척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그걸 들키기 싫어서 감정 숨기기 모드를 켜놓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속마음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뭐냐면 이게 악마 카드예요. 이 악마 카드는 본능적인 끌림을 말해주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당신에게서 느끼는 그런 이성적인 끌림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겁니다. 약간 당신 자체가 이성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감정이 드러나게 되면은 자신이 뭔가 약자처럼 보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지는 것 같거나 자존심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속으로만 삼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카드 자체가 마음속에서는 질투, 소유욕, 욕망적인 그런 상상까지 다 들어간 카드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끌림은 있으나 연락을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지는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는 뭐냐면 컵 6번이 나왔는데 이 컵 6번이 되게 과거에 있었던 장면이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상징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당신과 멀어졌다면 이 사람은 과거에 있던 그런 장면들을 자주 떠올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을 떠올렸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은 되게 왠지 모르게 따뜻하거나 아니면은 편안하거나 그리고 약간 익숙한 그런 감정이 된다라고 해요. 당신을 정말 이런 추억들,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친근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묘한 끌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리움이나 아니면 미련이 있어서 떠올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는 여사제 카드예요. 이 여사제 카드 뭐냐면 이 사람이 당신을 생각하는 방향성 중에 당신은 이 사람 눈에는 되게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기도 하고요. 직감적이기도 하면서 속을 약간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체한테 내가 거짓말하거나 감정을 숨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워낙 직감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조심해야 된다, 내 감정을 들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더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자존심 때문에 들키기 싫어하는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정리하자면 결국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자존심이나 지기 싫어하고 들키고 싫어하는 것들 때문에 연락을 망설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생각들이 일단은 그 사람의 토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은 겉으로는 말 안 해도 당신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세세하게 보려고 해요. 어떻게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보시면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4번, 그리고 컵 4번, 그 다음에 리더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은 먼저 펜타클 4번을 말씀드리자면 이 카드는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감정이 없는 척, 거의 감정을 닫아둔 사람인 척을 해요. 약간 되게 잘 지내는 척 하거나 철벽치고 단단히 잠가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꽁꽁 숨겨놓고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락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을 아끼려고 하고 다가오기보다는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약간의 회피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되게 크다 보니까 당신한테 마음이 있어도 그냥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이 합리화를 하는 것도 있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지금은 아무 감정이 없어. 내가 옳았던 선택을 한 걸 거야. 라는 태도와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꽁꽁 숨겨놓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당신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뭔가가 빼앗기기 싫거나 들키기 싫은 마음이 되게 강해요. 이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어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어벽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카드네요. 두 번째 카드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컵 4번이에요. 이것도 사실 그 사람이 척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당신에 대한 감흥이 없는 척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떤 일들을 이 사람이 몰래 SNS를 보거나 몰래 확인을 해도 그냥 별 생각이 없는 척 한다라는 거죠.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이다. 시큰둥하다. 라는 식으로 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몰래 SNS를 보거나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무심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감추기 위한 포커페이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속을 감추기 위한 그런 시큰둥한 태도를 하면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의 속마음은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가 난 거를 무감각한 척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별 생각 없어. 난 너에 대해 별 생각 없고 나는 내 살 길을 살 거야. 라는 그런 가벼운 태도로 자신의 감정을 저평가하는 어쩌면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척을 하고 있고 시큰둥한 척, 지루한 척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카드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뭐냐면 리더 카드가 나왔어요. 이 리더 카드는 뭘까요? 되게 약간 딱딱하거나 단단한 사람, 아니면 좀 자신감 있고 자존심 있고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겉으로는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당신한테 보이고 싶대요. 어떤 권위력이나 자존심, 그리고 자제력, 이런 걸 모든 걸 유지해야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내어주는 거를 약점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한 말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리더라는 카드 자체가 내가 감정을 통솔해야 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겉모습은 별 감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 혹은 차가운 사람, 쿨하고 이성적인 사람,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이 사람의 연기에 가깝다라는 거죠. 연기를 하고 있거나 어떤 가면을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본인을 위안 삼고 합리화하면서 버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쩌면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도 자존심이 워낙 센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를 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심한 척하고. 그런 부분이 돋보여지는 카드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 어떤 생각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마지막 질문은요. 이 사람 앞으로 행동을 할까요? 당신에게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요? 결국 당신에게 다가오게 될지, 그 가능성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 보이시나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워리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컵 2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요. 이 완드 기사 카드는 뭐냐면 이 사람 속마음을 의미해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좀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한 척을 해도 사실 속마음에는 어떤 열정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카드 자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속마음에서는 이미 당신에게 나도 모르게 강하게 끌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다가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한번 마음이 움직이면 참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연락을 하는 면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연히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 사람의 감정이 차올라서 연락을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카드고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에 대한 충동 욕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카드고요. 두 번째 카드는 뭐냐면 워리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워리는 뭘까요? 걱정인데 이 사람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이 많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려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두려움, 걱정이죠. 불안감, 또한 뭐가 있냐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강하게 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들키는 게 무섭기도 하고 다가가게 되면 거절당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무섭다라고 해요. 그런 자격지심과 불안감이 이 사람의 발목을 계속 잡아두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려다가도 그냥 숨어버리고 또 숨어버리고 다시 숨고 뭐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카드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가 컵 2번이 나왔네요. 이 컵 2번은 손을 잡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카드인데 이 카드가 맨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거는 두 분이서 다시 만나게 될 아니면 이 사람이 한 번은 용기를 낼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결국. 한 번쯤 당신에게 어떤 마음들이나 오해였다. 아니면은 본인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끙끙대다가 결국에는 한번 이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다시 이어지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좀 진심으로 아마 대화를 신청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좀 성숙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어요.
약간 우리에 대해서 아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관계 흐름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지한 생각도 한다라는 게 카드에서 나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다시 다가오게 될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면 이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담담한 것과 괜찮은 척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미련과 그리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근데 끌림이 있다라고 합니다. 욕망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그런 관심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티가 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편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카드를 보면 이 겉과 속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사람의 속마음의 흔적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추억들도 많이 생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약간 거리를 두고 연락을 안 하는 것들은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고 본인의 보여지는 모습이 강하고 들키기 싫어하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앞으로의 관계 제스처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도 마음이 충동적으로 올라오거나 당신 생각이 나게 되면 진지하게 한 번쯤은 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공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당신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드로 알아봤는데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척 하면서.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의 행동이나 아니면은 속마음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다면 1대1 개인 상담도 가능하니까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로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나눠주시면 저 또한 너무 힘이 나서 열심히 더 좋은 리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열차는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에 대해서 카드로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컵 5번이 나왔어요. 이 컵 5번은 뭐냐면 되게 미련이나 후회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두 분이서 멀어지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는 거죠. 뭔가 끝났다라는 현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크게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카드입니다. 약간 후회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냐면 당신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감과 상실감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옳은 선택이다라고 행동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고개를 떨구면서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때 내가 했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자책감과 상실감이 보여지는 카드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 은둔자 카드는 뭐냐면 이 사람을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잘 사는 척, 친구들도 잘 만나는 것 같고 본인이 하는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되게 겉모습은 담담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이 카드는 속마음은 좀 달라요. 속마음은 당신 생각에 좀 잠겨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혼자 있을 때는 당신을 떠올린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 생각에 잠겨서 혼자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누가 건드리면 무너질까봐 일부러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가능성도 보여지고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있는 느낌도 드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기분도 울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 정리가 되고 점점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들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당신 생각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카드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8번이에요. 이 완드 8번은 뭐냐면 되게 이제 속도감 있고 빠르고 즉흥적이면서 그런 전개를 뜻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온 거는 사실 이 사람이 생각도 많고 미련도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못 옮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충동적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과 생각 중에는 연락하고 싶고 한 번쯤은 충동적으로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 번 올라온 것 같은데 시도를 안 했다면 그거는 결국에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의 카드로 보여져요. 특히 감정 치약처럼 한번 튀어나오면 멈추기가 힘든 그런 속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연락 충동이 와서 지금이라도 한번 말해볼까 하는 순간이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 마지막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는 뭐냐면 소드 5번이 나왔어요. 이 소드 5번은 뭘까요? 약간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 사람은 뭔가 당신한테 연락을 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말했던 행동에 모순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감정은 있어도 자기 합리화를 좀 하고 있어요. 내 선택이 맞았어. 나는 이대로 행동하는 게 맞았어. 라면서 합리화하고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사실 찝찝해요. 이 사람 마음은 찝찝하고 속마음으로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자존심과 본인의 이기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거를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찝찝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별이 답이었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은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잠깐의 어떤 그런 것이고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잃은 무게감이 더욱더 크게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놓친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생각을 곱씹으면서 뒤늦게 깨닫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속마음의 진짜 온도차, 그 온도 차이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2번이 나왔어요. 이 펜타클 2번,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저스티스, 정의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데스 카드, 죽음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은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2번이에요. 이 펜타클 2번은 뭐냐면 이 사람의 겉모습, 일이나 일상, 뭐 어떤 취미 생활 같은 것들이 이것저것 바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너 이제 괜찮네? 금방 적응했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균형 잡힌 척을 합니다. 나는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겉모습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얘 진짜 괜찮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방어 기제래요. 이거는 그냥 자신의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당신에 대한 생각들이 번갈아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척을 하는 거죠. 괜찮은 척하는 연기와 어떤 감정의 파도 사이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균형은 맞추고 있지만 위에 보면 가시덩굴이 있어요. 이 가시덩굴이 당신에 대한 생각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은 맞추고 있는데 속마음은 속이 타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뭔가 가시에 찔린 것처럼 복잡하고 아픈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의미의 카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마음의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저스티스, 정의잖아요. 이 정의 카드가 뭐냐면 약간 이성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카드긴 해요. 이 사람이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성적으로 이별이 맞다, 멀어진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겉으로는 이별, 그리고 서로에게 맞는 결정이었어, 이게 맞았어 라면서 이성적인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지금도 본인을 설득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기 합리화의 비중이 조금 더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서 합리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저 감정으로 돌아가 버리면 본인이 무너질까봐 그냥 의도적으로 딱딱한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에요. 속으로는 그때 내가 너무 냉정했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좀 살펴보면 여기 보면 괴로워하고 있는 그림도 있어요. 머리를 감싸고. 그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은 하려 하지만 마음속에 괴롭다라는 거는 당신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리고 다음 카드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데스 카드란 뭘까요? 죽음인데 꼭 죽음이라고 해서 안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겉모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겉으로는 확실히 이 관계 자체를 끝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회 생각이 없이 보이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 카드는 겉은 끝났어도 속마음에서는 미완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감정은. 진짜 끝난 사람은 사실 감정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 카드는 감정이 남았기 때문에 이별이 괴로운 거예요. 끝이라고는 말했지만 정말 끝난 게 맞나? 라는 내적인 흔들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잘 지내는 사람이나 쿨하게 이별한 사람 같은 이미지기는 해도 속마음은 정반대. 후회, 미련, 어떤 그런 죄책감이나 그리고 당신에 대한 흔들림이 쌓여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감정이 들키는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차갑고 논리적인 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지금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가려고는 해요. 근데 마음이 좋지만은 않다라고 카드에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앞으로 이 사람 당신에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아니면 움직이게 된다면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카드를 뽑아봤어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컵 8번이 나왔습니다. 컵 8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당장은 감정적으로는 다가오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떠나려고 좀 애를 쓰는 모습이 먼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죠. 감정이 지금 커요. 근데 사실 내가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면은 내가 더 아플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더 멀어지려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어야 당신이 좀 편할 거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없어져야 할 존재야. 라는 그런 자기 희생하는 척 하는 생각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떠나면서도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나온 카드가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 두 번째 나온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뭐냐면 감정 정리하는 별개예요. 별개인데 그냥 예상 밖의 타이밍에 다시 두 분이서 얽힐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연히 만나거나 아니면 꿈을 꾸거나 갑작스럽게 소식을 듣거나 정말 우연한 연락이 닿게 되거나 이런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감정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인연의 끈이 한 번 더 당겨지는 돌아가는 그런 길목의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카드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나이트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컵 기사 카드는 뭐냐면 시간이 좀 흐른 뒤 이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몽글몽글해집니다.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어쩌면 지금은 당신에 대한 약간의 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미움이 이제는 아예 없어지고 굉장히 진심 어리고 부드러워지는 감정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감정이 진짜 올라와지면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성적으로 멀어져야겠다 해도 감정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연락이나 표현이나 시도가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카드예요. 초반엔 애써 잊고 떠나는 척 하지만 결국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다시 감정의 파도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다가오게 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진 사람으로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욱더 솔직한 그런 태도로 다가오려 할 겁니다. 감정이 너무 컸던 그런 관계 자체는 쉽게 끝나지만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앞으로 이 사람이 당신에게 움직임을 보일지 그 가능성과 보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네, 두 분이서 멀어지고 좀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잖아요. 흘렀는데도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정리나 생각 정리는 쉽게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이별이 서로에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합리화해보지만 이 감정 자체가 그 논리를 따라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당신을 완전하게는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사실 밤이 되면 그리고 조용해지면 당신과의 어떤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별이 끝이 아니었다 라는 걸, 감정이 이렇게 남아있다 라는 거를 아마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뒤늦게 찾아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용기도 부족하고 당신은 나 없어야만 한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걱정과 생각 때문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물론 마지막 카드가 한 번 더 다가올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거는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흐름을 보면. 하지만 마음 자체는 이 사람이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에 가깝네요.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당신 상황에 맞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댓글란과 설명란에서 상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로 작은 응원을 나눠주시면 이 열차가 달려나가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네,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차는 이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그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컵 7번이 나왔어요. 이 컵 7번 그림을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당신의 상상들이 있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아직도 당신에 대한 상상과 그리고 후회, 미련, 아쉬움들이 뒤섞여 있어요. 약간 후회라고 하면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장면들을 돌이켜보면서 행동을 바꿔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보다 마음속에서 더 많이 당신과의 장면을 만들어보고 반복하면서 이 사람의 미련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당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더 러버스 카드는 뭐냐면 당신과의 연결을 이 사람이 아직도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끝났다고 마음까지는 정리되지는 않은 거죠. 끝났다고 마음까지 정리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카드예요. 되게 사랑의 카드여서 이 연결의 사랑의 끈은 아직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도 해석이 돼요. 다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당신과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흔들림이 강한 카드입니다.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당신과의 만남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더 문 카드가 나왔어요. 이 더 문은 달이잖아요. 달 카드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이 되게 마음속과 머릿속이 복잡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두 분이 좀 멀어진 이후에 당신의 마음과 근황이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궁금하니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을 하기에는 다가가기에는 무서운 그런 마음이 공존한다라고 해요. 또한 오해가 풀리지 않은 채로 그런 상태로 끝났다라는 찝찝함도 있고요.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이 남아있는 카드예요.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머릿속이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당신도 나를 좀 탓하고 있을까? 나를 미워할까? 나를 원망할까? 라는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다가가면 차갑게 나오겠지? 나는 상처받겠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런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는 검 5번, 소드 5번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이 소드 5번은 뭐냐면 어떤 자존심 그리고 이기고 지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감정에 상처와 자존심 싸움에 어떤 잔향이나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당신한테 다가가면 내가 뭔가 지는 것 같아. 그런 게 싫대요.
되게 유치하죠. 약간 유치한 자존심이 이 사람의 감정을 막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서로 상처 준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이 아직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의 원망이 있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이런 감정으로 다가갔다가는 날카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춤, 머뭇거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한 내가 다가가면 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자체가 당신에 대한 약간의 원망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사람 마음을 좀 보자면 미련도 있고, 후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자존심이 얽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다면 마음도 복잡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당신이 쉽게 잊혀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당신과 끝났지만 끝난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직 제자리에 박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 속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남아있을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의 온도 차이를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처음 나온 카드는 펜타클 6번이 나왔네요. 이 펜타클 6번은 뭐냐면 어떤 과거에 있던 좋은 장면들, 그리고 추억, 좋았던 기억들을 남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겉모습은 어떠냐면 약간 말하고 다니는 게 서로에게 좋았던 기억만 남기자라는 말을 한대요. 깨끗한 이별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깨끗하게 이별했어. 안 좋게 이별한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겉모습은 유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성숙하게 끝난 관계처럼 보이려고 예쁘게 포장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약간 뒤끝 없다, 잘 지낸다 라는 듯 쿨한 태도를 연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속마음의 온도차는 실제로는 당신에게 아마 과거에 연애를 할 때 받았던 게 되게 많다라고 해요. 당신이 되게 베푼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따뜻했던 기억들이 남아있고 이 마음의 온기를 이 사람이 아직 사실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균형도 무너졌어요. 그때 고마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겉모습에서는 깨끗하게 이별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의 온도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 퀸 오브 완즈 뭘까요? 완드 여왕이라는 카드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되게 자신감 있고 잘 지내는 척하고 열정심이 넘쳐 흐른다 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게 있어요. 문제없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SNS나 외모 관리나 아니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바쁘게 괜찮은 척 살아가는 모습을 일부러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는 사실 당신에게 아직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멋진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나 좀 봐줘. 잘 지내는 척하는 그 숨은 기재에 나 좀 봐줘. 라는 마인드가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런 속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겉모습에서는 그냥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잘 지내면서 내가 멋있다, 내가 예쁘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 라는 게 진짜 속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 지내는 거를 이용해서 나의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는 검 8번이 나왔어요. 이 소드 8번은 뭐냐면 그림만 봐도 뭐 갇혀 있어요. 묶여 있고 눈도 가리고 있고 몸도
붕대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속으로는 감정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에 대한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그런 자신이 답답하기도 하고 움직이지 못한 죄책감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연락하면 될까? 연락하면 나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괜히 민폐일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셀프적으로 차단을 하고 방어벽을 세우는 거죠. 사실 당신이 한마디만 건네줘도 무너지면서 달려올 그런 듯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묶여있고 너무나 제자리에 박혀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모습 대부분이 그냥 당신에게 잘 보이고 싶은 가짜 강함이고 그리고 실제 감정은 쿨함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아직도 당신에게 어떤 미련과 감정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묶여있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옮기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 이렇게 겉모습과 속모습 그런 것들의 온도 차이와 어떤 점이 다른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 다음 질문은요. 앞으로 이 사람 당신에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 관계의 흐름의 가능성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3번이 나왔네요. 이 완드 3번. 뭐냐면 직접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근황을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기가 온다라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는 뭔가 이 사람이 미래를 보고 있는 게 당신에 대한 연락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주변을 통해서 소식을 얻을 수도 있고 SNS를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떤 멀리서 뭔가를 관찰하고 있는 듯한 약간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멀리서 당신의 어떤 것들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타이밍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느끼기에 괜찮은 그런 타이밍이 온다면 한 번쯤은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면 괜찮지 않을까? 아직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은 들어요. 조급하진 않지만 접점을 만들 기회를 엿보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카드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네요. 이 소드 페이지는 뭐냐면 작은 말이나 짧은 연락이나 아니면 가벼운 톡이나 그런 간보기식 접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본심은 숨기고 별 의미 없는 듯한 그런 말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부분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연락인 거죠. 당신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걸 정하겠다라는 눈치를 보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치 보기 식으로 연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지막 카드 확인해 볼게요. 나이트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굉장히 다정해요. 진심이 실린 표현을 말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두 분이서 연락이 된다면 이 가능성을 통과하고 연락이 된다면 이 사람이 가볍게 연락을 하겠지만 처음에만 그 반응을 보는 거지 당신의 반응이 좀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따뜻하다면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돌변할 거예요. 이 카드 자체가 굉장히 솔직하고 진심 어린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결국에는 진심이 새어나오고 그때 내가 솔직하지 못했어, 미안했어 라는 감정적인 고백성 멘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감정이 다시 올라오면서 당신에게 다가오고 싶어지는 마음이 강해지는 카드예요. 처음에는 작은 접촉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감정 표현이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락이 된다면 이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이렇게 앞으로 이 사람, 당신에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면, 헤어졌다고 해서, 멀어졌다고 해서 감정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 마음을 보면은 여전히 당신이라는 감정의 잔상이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 오해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좀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별 후에도 끝나지 않은 그런 대화가 남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아직 풀어야 할 감정의 매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의 마음이 다시 당신에게 향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카드들도 나왔기 때문에 연락이 닿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전처럼 쉽게 흔들리기보다는 진심이 담긴 접근이 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처음에는 당신의 반응을 눈치 보기 식으로 살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찔러보기 식인 거지 마음 자체는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리딩을 듣고 나서 당신의 감정이 어떤 방향이든 괜찮아요. 근데 당신의 딱 기준점을 딱 세우고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리딩은 당신 마음도 소중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그런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리딩을 좀 들어보시고 구체적인 어떤 본인의 상황에 맞춘 리딩도 궁금하시다면 1대1 개인 상담이 가능해요.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이 열차가 원동력을 받아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좋은 리딩으로 보답할게요. 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번째 정거장 리딩은 마치고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네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헤어진 후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속마음은 어떨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는 탑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별 이후에 이 사람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감정적인 붕괴와 충격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폭풍이 되게 크게 다가왔다라고 해요. 떠나는 선택을 했던 자신을 후회하는 순간들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밀려왔어요. 그리고 왜 그 순간 나는 그렇게까지 당신한테 차가웠을까 하는 후회감도 있고 자기 파괴적인 그런 자책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선택을 했던 거에 대한 큰 후폭풍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완두 9번이 나왔습니다. 이 완두 9번은 뭐냐면 계속 버티고 견디면서 감정 정리하는 척을 하지만 사실 하나도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림을 보면 군인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이 되게 버거운 거예요. 살아가는 게 버티는 듯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하면 안 돼, 참아야 돼 라면서 이성적으로 좀 스스로 억지로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붙잡으면서 버티는 중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멀리서 상황만 지켜보는 거죠. 세 번째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컵 10번이에요.
이 컵 10번이 뭐냐면 헤어지고 나서야 당신의 소중함을 깨달은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웃는 모습들이 있고 행복한 모습들이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온 거는 당신과 있었던 순간들 그리고 장면들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행복했던 순간들이었고 따뜻했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소중한 것들을 이제서야 깨달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간에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본인의 행복의 기준점이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과 어떤 이제 버티는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진짜로 했던 사랑이었구나, 진심으로 했던 연애였구나 하는 뒤늦게야 인정한 감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는 코인 7번이에요. 이 펜타클 7번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그냥 괜찮아질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랑 감정들이 흐려질 줄 알았대요. 하지만 오래도록 감정은 계속 깊어지게 되고 무르익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 자체가 열매가 맺어지는 카드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감정이 스멀스멀 그리움과 후회,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깊어지고 무르익어 간다라는 느낌인 카드입니다.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거라고 믿었었는데 어쩌면 기약 없는 기다림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서야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면 언젠간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라는 희미한 기대감도 놓지 못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이 카드의 흐름의 방향은 이 사람의 속마음 자체를 보면은 약간 처음에는 충격과 무너짐이 있고요. 또한 후회와 집착이 있어요. 그리고 미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복합적이게 꽉 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헤어진 후 이 사람의 감정은 견디고 있다라는 거죠. 버티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감정이.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다음 질문은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리고 속마음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겉모습과 속마음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왔습니다. 일단 맨 처음 나온 카드는 황제 카드예요. 이 황제 카드가 뭐냐면 자존심을 뜻하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여기 우드컨이 앉아 있어서 어떤 이제 힘을 과시하는 듯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림을 봤을 때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여전히 자존심을 세운다라는 거죠. 자존심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처럼 보여지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생각 중에는 난 내 선택에는 후회가 없어 라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 사람 되게 괜찮네 이제 멋있게 사는 척 그리고 감정 없이 지내는 척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또한 주변에서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젠 아무렇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담담하고 그리고 강인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근데 제가 본 방향은 처음 나온 카드들이 흐름이 그리움과 미련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철벽의 가면을 쓰고 그냥 멋있는 척하고 감정 없이 지내는 척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태도를 좀 종합해서 봤을 때 본인의 감정이 들킬까봐 그것 때문에 숨겨진 갑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카드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킹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킹 오브 컵은 뭐냐면 겉으로는 이 사람이 감정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성숙한 척을 한다예요. 이 카드 자체가 되게 이제 성숙한 감정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이제 템포를 잘 조절하고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처럼 비춰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속마음은 감정 과포화 상태예요. 겉으로는 조절을 잘하는 척 하는데 속마음은 과포화 상태라니 되게 다르지 않고 온도차가 되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 감정 조절을 잘하는 척 하면 뭐합니까? 속마음은 조절하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연기의 하나의 일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술을 마시거나 어떤 이 장소에 가게 되면 당신 생각이 나고 그리고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들어도 당신 기억이 어딘가 머릿속 그리고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감정 역류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조절을 잘하는 게 아니라 속마음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요. 남들 앞에서는 안정적인 사람의 코스프레를 하지만 혼자 있을 땐 감정의 파도가 크게 휩쓸린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보고 싶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버티고 있는 고통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카드를 리딩했고 세 번째 카드가 뭐냐면 더 데빌, 악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악마 카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을 쓰고 겉모습은 잘 지내는 척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악마 카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악마 카드는 뭐냐면 속마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집착, 그리고 미련, 소유욕, 또한 어떤 욕망, 그런 이제 욕망이 좀 계속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혹은 잘 지낼까봐 상상만 해도 그냥 본능적인 괴로움이 나타나요.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잊으려고 해도 이 뇌가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뇌랑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카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중독처럼 남아있는 감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독은 이제 퍼지게 되잖아요, 온몸에. 그런 식으로 이 마음이라는 감정이 독처럼 조금씩이라도 퍼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예요. 사랑인 줄 알았던 마음이 이별 후엔 집착에 가까운 감정으로 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겉모습을 보면 완벽히 괜찮아 보이고 또한 잘 사는 척하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이 사람의 속마음은 무너진 폐허 위에 감정이 막 여기저기 뒤엉켜 있는 상태 같아요. 당신을 잊은 게 아니라 그냥 못 잊는 거고, 아니 그냥 잊기 싫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할게요. 앞으로 이 사람 어떤 행동을 할까요? 결국에는 당신한테 무슨 표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를 한번 카드로 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처음 나온 카드가 검 4번이 나왔어요. 검 4번 그리고 전차 카드 또한 마지막에 심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조합을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이 검 4번은 그림을 봤을 때는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의 휴식처가 필요해요.
뭐 지금 좀 바쁜 상태일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당신에 대한 생각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움직이지 못하고 쉬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정체된 침묵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감정이 치솟지만 자존심과 두려움이 먼저 앞을 막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연락해도 될까? 내게 연락해도 되는 권리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 묶어두고 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나 쉬어버릴래. 마음 편하게 생각해 버릴래.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 이 사람이 휴식을 할수록 당신 생각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종의 자기 방어인 거죠. 편해지려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전차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전차 카드는 뭐냐면 어느 순간 이 감정이 확연하게 이 사람 마음속에서 차오를 수도 있어요. 되게 이제 확 올라오는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감정의 임계점을 좀 넘게 되면은 충동적으로 돌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느낌의 카드입니다. 한번 이 사람의 마음이 터져버리면 멈추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연락 혹은 만남, 제안, 고백 같은 것들. 이 사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스타일대로 확실하게 들이댈 가능성이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엔 잃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의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요. 연락이 올. 마지막 카드 볼게요. 그리고 심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심판 카드는 재회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가능성을 높여주기는 해요. 그 행동의 끝은 재회를 원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관계가 열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기보다 다시 선택하고 바로잡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당신한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선택받은 인연으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침묵 후 직진. 그 사람의 행동은 극단적인 반전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보였어요.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이 한번 마음이 터지면 멈추지 않고 당신에게 진심을 쏟아낼 가능성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완전히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는 선택지가 열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람이 이별을 좀 견딘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못 견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괜찮아 보이기는 해도 그 모습 뒤에 숨겨진 마음을 봤을 때는 무너진 마음도 있었고 당신을 향한 그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랑이 끝나게 되면 미움이 남는 경우도 많지만 이 관계는 미움 대신에 어떤 미련과 진심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건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너지고도 놓지 못한 그런 사랑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당당하게 다가올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 마음 자체는 진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신에게 이 사람은 잊혀진 과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당신은 다시 한번 선택해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요. 끝난 인연처럼 보였어도 어쩌면 이 관계는 다시 열릴 페이지가 남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번째 정거장까지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리딩으로 이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대1 개인 상담, 본인의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1대1 상담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차는 여기까지 운행을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딩으로 열차는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열차 운행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